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현생 20세 시대 야간에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진료 중 하나가 호흡곤란입니다. 다른 증상의 경우엔 야간에 굳이 오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지만 호흡과 관련된 증상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원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내원 과정 중이나 병원 도착 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호흡 양상을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노령견에서는 평소 호흡을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호흡이 빠른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빈 호흡과 헐떡거림입니다. 보호자가 이 두 가지를 육안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빈 호흡은 호흡기 쪽의 문제로 호흡곤란을 동반하면서 호흡수가 빨라지는 것이고요. 헐떡거림은 호흡곤란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호흡수만 빨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정상 호흡수는 1분에 몇 회일까요? 일반적인 경우 1분에 15에서 30회가 정상입니다. 1분에 30회가 넘어가면 호흡이 빠른 상태입니다. 호흡수를 측정할 때는 흥분했거나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재는 것은 아니고요. 휴식 중이거나 수면 시 측정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1회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아이의 호흡수를 측정해 보세요. 평소 호흡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평소와 달리 호흡이 빠르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호흡수가 좀 빠를 수 있는데요. 호흡수가 빠른 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은 더울 때 열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산책이나 놀이 후에, 특히 여름철에는 집안 환경이 덥다면 헥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땀샘 발달이 제한적이라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더운 여름 바깥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열사병 위험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을 갔을 때 헥헥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헥헥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원이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이라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낯선 환경, 사람, 동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면 헥헥거릴 수 있습니다. 단두종 증후군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경우에도 헐떡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렌치 불독, 퍼그와 같은 단두종은 구조적으로 호흡이 어려워 헐떡거리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을 통해 호흡 구조를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헐떡거림은 나타납니다. 산책 중 상처를 입거나 집안에서 다치는 경우 헥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이후 관찰해보면 진통제가 들어간 이후에는 괜찮지만 진통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 외 부신이나 갑상선의 문제와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더라도 헐떡거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복용도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런 호흡이 빠른 부분이 앞서 나열한 문제가 아닌 심장 쪽 문제라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심해지면 폐수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수종이 발생하면 폐포 내 공기가 아닌 물이 차기 때문에 호흡곤란 및 기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응급한 상황으로 병원을 가야 하며 산소 공급으로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이뇨제를 사용하여 폐에 찬 물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폐수종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심장병의 악화로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호흡수를 잘 체크해 주시고 건강검진을 통해 호흡수 증가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지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헐떡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